하굣길에 마주치는 달고나 아저씨, 둘째, 넷째 주에 있는 노는 토요일, 학교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던 컵떡볶이, 우리들의 2000년대 학창시절을 추억으로 따끈따끈 덮어준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2000년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는 스마트폰 없이 가족들과 오순도순 TV로 드라마를 보는 모습을, 다른 누군가는 추억 속 영화를 보며 풋풋한 첫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요새 취업, 입시에 지친 우리, 이런 추억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명언, 너무 뻔하고 진부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미래만을 쫓아가는 어른이 된 우리,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 속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격 추억해상 라디오 응답하라 2000 시작합니다. 어쩌면 평범한 일상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울적한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점차 줄어가는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5월, 따뜻한 날씨,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꽃들, 나들이 나온 아이들과 동물들이 인상적이었던 가정의 달 5월, 모두 잘 즐기셨나요? 세상의 모든 색에 춤을 춘다는 5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친구들과 부산 시민공원으로 피크닉을 다녔습니다. 길을 간지럽히듯이 살랑거리는 바람,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좋았습니다. 산책 나온 강아지들도 너무 귀여웠고요. 현톨님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즐거웠던 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민공원과 수변공원 모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피크닉 다녀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수변공원에서 광안리 바닷가를 보면서 마시는 맥주는 진짜 맛있었어요. 안 좋은 일도 계속 있었는데요. 5월달에 계속 미경련이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워낙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미경련으로 술도 많이 못 마시고 병원만 여러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작가님은 좀 어디 돌아다니셨나요? 저는 더운 날씨하고 햇빛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피크닉보다 저녁 시간에 온천천 산책을 하고 시민공원을 산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스나 음료수 들고 시민공원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인사도 하고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걸어다니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은 정말 부산대 앞에 명소인데요.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내려와서 산책을 하면 아주 기분이 좋았고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5월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여름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추억해상 라디오 응답하라 2000의 첫 코너 라떼는 말이야 입니다. 첫 번째 코너 라떼는 말이야는 저희가 특정 연도에 유행했던 것들, 추억의 노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일명 추억팔이 시간입니다. 응답하라 2000 세 번째 시간은 2014년입니다. 2014년에는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 좋지 않은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노란 리본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해이죠.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약 9시경에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 인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인 비극적인 사고였는데요. 당시 구조된 인원은 사망자의 반절 정도 되는 172명이었던 구조 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한창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막 그때 1교시 수업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배가 침몰됐다, 2교시 때는 뭐 전원 구조가 됐다, 3교시 때는 또 갑자기 또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시시때때 바뀌는 맞아요. 뉴스 정보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현톨님은 이때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전 이 당시 배 침몰되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수학여행을 그때 다녀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교가 이렇게 발칵 뒤집혀지고 우리 학교는 왜 비행기를 타고 갔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공문 내려오고 막 조사받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고 다른 분들은 다 고등학생이셨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흑염룡을 갖고 있던 그런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당시가 과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근데 과학 선생님께서 저런 사고는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원래 법적으로 구명조끼하고 구명부트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해경도 구하러 갈 것이고 해군도 주변에 있으니까 같이 구하면 뭐 금방 구할 것이다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원 구조 소식이 들렸었으니까 저희는 또 믿었죠 그거를.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바로 금방 뭐 구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학교 끝날 때쯤인가요? 그때 아마 휴대폰을 보통 이렇게 압수를 해가서 끝날 때 돌려주잖아요. 네네. 이제 돌려받고 뉴스를 보는데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로 이제 100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딱 느꼈죠. 아, 이게 진짜 좀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이후에 뭐 다른 학교는 수학년 줄줄이 막 취소되고 막 뜬금없이 막 해경도 갑자기 왜 해체된지는 모르겠는데 해체가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쵸.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근데 이 사건 말고도 또 2014년에 또 다른 사고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부산에 소재한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학생회 OT를 진행하던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9명의 학생과 1명의 이벤트 회사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셨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네요. 2014년은 우리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네요. DJ 현톨님, 혹시 2014년에 일어났던 다른 중요한 일들 중에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나요? 아, 네네. 저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스케이팅 종목 진짜 잘했잖아요. 컬링도 인기가 많았었고 따뜻한 날씨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했다는 뉴스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건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도둑 사건 같습니다. 알죠. 김연아 선수가 피겨 경기에서 엄청 좋은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결과가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의 점수가 더 높아서 금메달을 뺏어갔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막 당시에 캐나다 언론에서 이제 막 그 The Queen was stolen the 뭐였죠? 메달? 그렇게 해서 여왕이 메달을 도둑 맞았다. 뭐 그런 류의 제목에 맞아요. 있었던 기사들도 나왔던 맞아요. 걸로 저는 본 것 기억을 같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메달을 뺏겼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메달을 억울하게 빼앗겼음에도 절대 미소를 잃지 않고 오히려 소트니코바를 격려하던 모습이 더 멋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2014년이 정말 스포츠의 해였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쵸. 스포츠를 좋아해서 정말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해에 우선 있었던 게 인천 아시안 게임, 브라질 월드컵,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3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인천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고,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좀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드컵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브라질에서 하니까 새벽 막 6시, 5시 그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학교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들이 다 이제 와서 응원해도 된다 해서 누가 막 빔 프로젝터 들고 오고 막 그렇게 해갖고 막 기자재 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연결해서 칠판에다 빔 쏴서 보고 그렇게 했던 해서 이제 막상 수업 시간에는 졸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 저도 학교에 아침 일찍 가서 친구들하고 TV로 이제 응원했던 게 기억나네요. 정말 되돌아보니까 2014년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한 2014년에는 사회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큰 바람들이 불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스타들이 데뷔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현톨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동 뮤지션이 200%라는 노래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지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무려 데뷔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차트인을 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가수를 놓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마마무입니다. 마마무는 미스터 MMO라는 노래를 데뷔를 했습니다. 이 노래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중하위권에서 오랫동안 차트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상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랄랄랄랄랄랄 랄랄랄라. 해피니스 레드벨벳도 행복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는데 혹시 그 염색머리 기억하시나요? 멤버 알죠. 4명이 끝에만 염색을 해서 정말 인기를 끌었잖아요. 맞아요. 긴 머리 끝에 빨간색, 파란색 그런 색으로 염색해서 저도 따라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머리 끝부분의 염색이 정말 큰 인기를 누렸었죠.
또한 보석함이라고 불리던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위너가 데뷔를 했었는데요. 오. 위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이 되었고 공허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고 무려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위를 했었습니다. 2014년은 정말 뛰어난 신인들이 많이 나왔던 해였습니다. 또한 엄청난 노래들도 나왔던 해였는데 현두님 혹시 기억나는 명곡 있으신가요? 저는 2014년 하면 남녀 듀엣이 이목을 끌었던 해로 기억하는데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최근에 국어사전에 새로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된 심지어 썸을 만들어낸 소유 정기고의 썸. 그리고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본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 아시죠 다들? 알죠. 알죠 이거. 요즘 봄이면 비에 맴돌게 되는 아이유가 하이퍼가 불렀던 봄사랑 벚꽃 말고, 그리고 여름 하면 이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 노래 알죠. 산이와 레이나가 불렀던 한여름밤의 꿀.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전 특히 썸 노래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나온 이후에 약간 이런 관계를 썸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맞아요, 거를 좀 맞아요. 알겠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 그쵸.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귀기 전에 전초 단계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걸 뜻하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막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러면서 막 이긴다, 사귀기 전에 막 이긴다. 그쵸. 삼긴다. 삼긴다. 뭐 친구는 아닌데 이것도 뭐 아니고 맞아, 뭐 맞아요. 애매한 그런 거 그런 맞아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썸 딱 이 네. 단어 하나로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인상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맞아요. 공식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맞아요, 계기가 맞아요. 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4년 때 기억나는 거라면은 중학교 2학년 그 사춘기 소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에이핑크하고 시스타가 있는데요. 이제 둘이 약간 컨셉이 다르잖아요. 시스타는 약간 좀 섹시 컨셉이라고 해서 막 여름. 터치 마이 바디 아이스웰 이런 거 하면서 여름에 그런 느낌 약간 해수욕장에서 흘러나올 맞아요. 듯한 그런 노래들. 맞아요 맞아요. 에이핑크가 불렀던 미스터 추나 러브도 정말 기억에 남는데 음. 막 약간 좀 봄하고 가을에 조금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약간 뭔가 그런 노래. 아련 청순 맞아, 이런 거. 그쵸 그런 느낌 음.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학교 창문에다가 브로마이드랑 화보 그런 거 어디서 구해갖고 와갖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남중이었어요? 아니요 공학이었는데 공학이었는데? 공학이었는데? 남자 여자가 건물이 분리돼 있어서 서로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문도 다르고 해서 당시에는 또 위에서 말한 가수들 외에도 남자 가수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해인데요. 12명으로 온전히 활동한 마지막 엑소의 노래인 중독, 태진아와 콜라보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비의 라송, 친구들이 막 따라하던 태양의 눈, 코, 입 등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 저는 엑소 중독 노래가 진짜 핫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처음에 박수춤. 박수로 딱 시작하잖아요. 이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맨날 쉬는 시간마다 따라하고 그쵸 그쵸.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대본 쓰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영상 시작할 때 뮤직비디오 시작을 할 때 한 네네. 멤버가 밑에 있고 맞아요, 멤버가 위에 맞아요, 올라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올라갔는지. 멋있었어요 그때 엑소. 진짜 근데도 그쵸. 엄청 인기 많았었던. 저는 근데 중독보다 개인적으로 눈, 코, 입을 이때 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따라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유튜브에 이제 무한도전 눈, 코, 입 유재석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인상 깊었고 그리고 라송이 그때 막 놀림 받았었잖아요. 이거 네네. 트로트 아니냐. 마지막에 비. 진짜 태진아 그죠? 근데 펀드메임하고 막방 방송에 근데 갑자기 태진아 진짜 선생님 진짜 나왔어. 불러가지고 진짜 조롱을 이렇게 유쾌하게 그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요. 요새 또 깡도 깡으로도 유행이니까. 깡으로도 그러니까 비가 정말 진짜 비가 진짜 아주 넓은 패기가. 마음, 태평양 같은 마음을 아량이 너무 넓어. 오히려 조롱을 유행거리로 삼아서 그러니까. 인기를 더 얻은 민화 거죠. 더 인기를 해가지고. 얻고 있어 지금. 맞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 게. 멋있는 사람인 것 약간 같긴 리스펙. 해요.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은 무엇보다도 명작 드라마가 많이 나왔던 해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계인과 천송이 붐을 일으켰던 별에서 온 그대, 또 거짓말을 못하는 기자 붐이 일어났던 피노키오가 기억이 납니다. 그 별그대랑 피노키오 다들 보셨나요? 네네. 봤죠 이거. 별그대 하면 또 바로 그 천송이 랩 다 아, 아시죠? 천송이가 랩을 한다 이거 다 썽썽썽. 알죠. 그리고 그때 저 뭐 그냥 학교에서 조 이런 거 조 이름 지으라고 하는데 그때 도매니저 이거 유행이어가지고 저희 조 이름이 도매니저여가지고 그런 것도 또 기억나고. 저는 또 피노키오 하면은 그때
근데 너무 다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쵸. 기자에 대한 환상을 제가 또 신문 음. 방송학과이다 보니까 기자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쪽으로 진학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드라마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별그대 하면은 도민준 씨가 교수님이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교수님들이 원래 저렇게 젠틀하고 멋있으신가 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은 약간 이런. 저 이제 그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음. 부산대 교수님들은 그러신 분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다. 이거 방송 타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본 적이 없다. 뭐 찾기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도민준. 그 나이에 젊은 교수님이 그쵸. 젊은 나이 그 연세 교수님이 절대 불가능하죠. 못하니까. 살짝 현실 고증이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별그대가 정말 인기 많아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중국 쪽 중학교하고 교류를 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걔네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한 말이 너네 별에서 온 그대 아니야. 걔네가 저희한테 처음 물어본 거예요. 오. 정말 그러니까 유명했었다. 그쵸, 이게 한 세대를 건너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냥 한국하고 중국에 동시에 네.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피노키오 그리고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피노키오를 보고 기자가 되겠다. 그럴 수 근데 한 있지. 고3 때 이제 현실을 깨닫고 이과로 가더니 공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에서 공대. 그쵸, 이제 하여튼간에 뭐 이제 중학생한테 그만큼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드라마인데 개인적으로 장글의 회사생활 성장기를 그렸던 드라마 미생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고졸이었던 장그래를 무시하는 듯한 특유의 모습에 정말 감정이입돼서 봤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거 특급 칭찬이야 라는 명대사를 남긴 미래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뭔가 약간 원조 교재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밀회 그 약간 패러디 버전으로 음. 그 JTBC인가 TVN인가 거기서 물회라고 해갖고 물회. 여름에 네, 너무 약간 잘 어울린다. 그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그것도 재밌었고 저 미생 사실 미생 보면서 제가 지금 있는 과를 미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말. 영향을 받아서 온 거거든요. 아. 약간 좀 저렇게 막 해외 바이어들하고도 만나고 막 외국인들하고 저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남다른 그런 드라마입니다. 인생 드라마네요. 인생 그쵸, 드라마. 미생 아직도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나왔어요? 네, 넷플릭스로 아. 미생 아직도 보고 있어요. 오늘 봐야겠다. 한 5번, 7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보고 많이요. 정말 재밌어요. 그쵸, 저도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돌아보니까 2014년이 안 좋은 일들만 있던 해가 아니었네요. 2014년은 정말 슬픈 일도 있었고 좋은 작품들도 나왔던 해인데요. 두 번째 코너 너의 순위를 보여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순위로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 뵐게요. 본격 추억 해상 라디오 응답하라 2000의 두 번째 코너 너의 너의 순위를 순위를 보여봐입니다. 두 번째 코너 너의 순위를 보여봐는 첫 번째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예능, 음악 같은 것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순위로 매겨보고 청취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현톨님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탑3 발표해주세요. 제 기억에 남는 탑3는 일단 SM 아이돌 명가의 레드벨벳, 레드벨벳. 해피니스.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그게 또 머리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뭐 노란색 이렇게 맞아. 파란색 해가지고 이게 먼지털이 색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맞아. 응원봉이 없어서 팬들이 공개 방송에 먼지털이를 들고 와서 와, 그 길다란 거 네네네 그거 터는 거 그 색깔 진짜요? 딱 맞춰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별그대 진짜 약간 그거 보면서 약간 교수님과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교수님이 아빠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진짜 저희 아버지보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미생 곧 취직하면 제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그쵸. 현실 고증. 초년생들이 겪을 수 있는 그쵸.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저는 탑3, 탑1은 우선은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밀회. 오. 그때 당시에 유아인이 정말 피아노를 좀 치는데 좀 어리숙한 그런 거였고 그 상대 배우는 이영애 씨가 맞나요? 아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철 씨는 아니잖아요. 그 무한도전 그거 네. 그 어쨌든 그 상대 배우 여자 배우분이 김희호? 김희애. 김희애 선생님. 그쵸? 김희애 씨가 막 유아인을 특급 칭찬이야 하면서 볼 꼬집고
막 이거 너 혼내주는 거야 이러면서 혼냈는데 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원조 교재예요. 그쵸. 원조 교재고 굉장한 일인데 그때는 정말 그게 그쵸, 그쵸.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펜톨림하고 겹치는 미생 진로를 정해줬고 좀 저도 몇 년 뒤에 몇 년 뒤가 아니죠 몇 개월 뒤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은 비슷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눈물이 앞을 충성 가리네요. 충성. 탑 3는 이제 월드컵. 음. 월드컵 때 이제 브라질 월드컵은 사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홍명보 감독이 친한 사람들만 뽑았다 해서 인맥 축구라고 해서 막 세 번을 다 졌잖아요 예선에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입국을 하는데 팬들이 막 호박엿 이렇게 막 던지고서 막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막 인터뷰에서 이거 저희가 먹어도 되나요?라고 막 하던 모습 정말 씁쓸했던 모습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음악 위주긴 한데 전 썸이 썸, 진짜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비슷한 TV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이런 그쵸, 것도 좀 그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썸이 좀 핫하지 않았나, 제일 히트를 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악동 뮤지션의 노래들 200% 그때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도 너무 좋은 노래를 많이 내고 있어서 이게 제일 인상이 깊었고, 마지막으로는 피노키오. 제가 또 이쪽 일을 이제 학교 와서 전공으로 해보니까 이 기자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조금은 경험을 해봤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다시 봐도 이 드라마긴 하지만 실제로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기자들 중에. 그래서 이렇게 탑 3를 뽑아봤는데요. 근데 피노키오에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피노키오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그렇게 실제로 좀 비슷한가요? 근데 방송국은 모르고 언론사 이제 기자들이 처음 들어가면은 진짜 그 경찰서에서 다 자면서 막 경찰들한테 진짜요? 맨날 그 정보 이런 거 그쵸. 기사거리 얻고 뭐 그런 왜냐면 경찰서로 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가 제일 사건 사고가 많이 많이 일어나는 나니까. 데니까 그쵸. 거기가 제일 빨리 알 수 있고 다 음. 경찰서로 신고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지역마다 돌면서 막 이렇게 취재를 다니더라고요. 사실이었군요. 네, 진짜 정말 잠을 얼마 못 자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화에서는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던 201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다른 DJ분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현톨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2020년이 돼서 2014년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정말 아이돌도 정말 많이 나왔고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많았는데 2020년에는 그런 안 좋은 사고들 이런 것들이 약간 법이 좀 더 강화돼가지고 그쵸. 약간 사회 구조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서부터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 사실 그렇게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월드컵처럼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지만 경기력이 나빠서 못 줬던 그런 것도 있었던 만큼 저는 2014년 되게 재밌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 또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팠던 일이 많아서 2014년이 더욱 좀 그렇게 좀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뭔가 씁쓸하게 좀 그렇긴 한데 이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좀 더 사람들이 그래도 잊지 말 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는 잊지 말고 맞습니다. 계속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됐으면 좋겠네요. 응답하라 2000 벌써 끝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응답하라 팀에게는 아직 1편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1편 남았습니다. 남은 방송도 더 재밌게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의 PD 김지은, 구성의 작가 김경환, 진행의 DJ 이지은 박현영, 제작 지원 강서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시는 분들 이거 특급 칭찬이야. 안녕. 안녕.